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의 필로폰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역대급 마약 수입 사건. 그런데 수사를 하던 백혜룡 경정이 돌연 강등됐었습니다. 그는 왜 팀장직을 박탈당해야 했을까요? 마약을 불법 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망이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과 검찰 수뇌부를 향하자마자 시작된 전방위적 압박, 그리고 수사를 멈추라는 서슬퍼런 경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껏 우리가 몰랐던 마약 카르텔의 충격적인 배후, 그 진실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봅니다. 이거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뭐냐, 제가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진상규명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정이 시가 2,200억 원 맞나요? 시가 2,200억 원, 무게로 따지면은 74kg의 마약을 단속을 합니다. 네. 이거는 마약 전담반도 아니야. 핵심은 마약 전담반도 아닌 데서 이런 성과를 냈어요.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게 엄청난 쾌거입니다. 그래서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들었는데 인천 세관을 딱 수사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외압이 들어옵니다. 와, 이거 진짜 이때부터는 미스터리거든요. 네. 지휘 라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경찰청 조병로 체계에 아예 이 사람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조병로 경무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등포 경찰서장인 김찬수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세관 관련해서 수사 브리핑에서 빼라. 세관 관련한 거는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한 바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던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또 영전합니다. 저 일 이후에 용산에서 보고 있다? 왜야?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 영전. 근데 이렇게 엄청난 쾌거를 이뤄낸 백혜룡은 좌천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 백혜룡 경정이 세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다 막혀. 와, 이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 이상한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하잖아.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제 수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특검 통과됐잖아. 네. 김건희 특검에 이 마약 수사 무마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통과됐잖아. 네. 이제 출범하잖아. 이제 기대되잖아. 네. 그리고 플러스 지난 3월 20일에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이 통과가 됩니다. 상설 특검. 근데 한덕수가 특검 후보 추천해달라고 의뢰를 안 해서 이게 출범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런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들 한번 만났잖아. 네. 거기서 상설 특검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만났을 때요? 예. 그래서 그게 보도가 돼요. 오. 야,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진행되겠다. 네. 이제 수사 되겠다 싶었어. 그런데 갑자기 대검이 나서가지고 요거 우리가 수사할게. 대검에서 갑자기 아니, 특검에도 포함돼 있고 상설 특검도 언급이 됐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 대검이 야, 우리가 이거 대대적으로 한번 수사해볼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상하잖아. 네. 이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보세요?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검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백혜룡 경정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대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확인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진실 규명하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들의 행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뻔뻔하다, 무관무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정님이 사실 인천 세관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하려고 했을 때도 검찰이 다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번에 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출범시킨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네. 수사방해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아. 증거 인멸하는 의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실제 이 마약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방금 최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300kg 정도 되는 거고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병호,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경정님, 네네.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듣는 분들이 지금 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요거는 네네.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적발하신 게 이제 74kg이라고 해갖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양이 역대 뭐 두 네네. 번째 규모라고 해서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경정님께서 300kg의 규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백현웅 수사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낸 게 아닙니다. 수사를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최초 적발한 것이 인천지검 강력부예요.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요. 어느 순간 이 사건들이 덮여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등포 백현웅 수사팀에서 이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밝혀내고 그 당시 덮었던 그 검찰에서 꼼꼼하게 덮었던 그 내용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니 외압이 시작이 된 겁니다. 흐름이 좀 잡히는 느낌인데 그러면은 끝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에서 수사가 진행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특별검사 5명, 수사관 20명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안은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방임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밝혀내지 않고 이대로 덮어두면 대한민국 안보 지켜지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그의 똘마니들은 수사팀의 입을 막고 계급장을 떼어내면 진실이 가려질 거라 믿었습니까? 백혜룡 경정이 마주했던 그 거대한 벽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거대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마약을 지키려 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윗선은 누구일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수사 외압인지 아니면 국가 시스템의 붕괴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시원한 사이다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이 채널의 유일한 독립 자금이라 생각하시어 거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